3분배! 미소가 역시 여전하십니다. 장천 변호사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장천 변호사님에 대한 삶, 그리고 좀 인간다운 모습을 나타내고자 해서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조그맣게 이제 변호사 사무실 하고 있는 장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 된 드라마도 보고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직장을 그만두시고 변호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로스쿨을 가는 친구들도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좋은 정보,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을 들어갈 건데, 변호사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면접에서 얘기했던 버전이 하나 있고, 실제 이제 하나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면접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원래는 이제 기자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 이거 하다가 뭔가 아나운서랑 기자는 사건 사고나 아니면 여러 취약 계층에 대해서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이제 그걸 고발하는 데 그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상 이제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법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법을 잘 다루는 그런 이제 전문가가 되고 싶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이제 변호사, 법조인 된 처음에 이제 로스쿨을 가게 된 이유라고 이제 면접에서 얘기를 했고, 진짜는 이제 뭐냐면, 이제 졸업을 이제 앞뒀잖아요. 제가 4학년이 됐는데, 제 성격상 매일 아침에 똑같은 출근을 하고 똑같이 일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취업도 자신이 없었고, 왜냐면 취업하려면 정말 스펙도 장난 아니어야 되고 그냥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친구랑 밥을 먹는데, 친구가 형도 한번 로스쿨 한번 넣어봐 이러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로스쿨은 뭔가 회계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정말 소위 스카이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는 데인 줄 알았어요. 저는 쳐다보지도 못할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학교에 어떤 분이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길로 바로 이제 로스쿨 시험 준비하는 학원에 갔어요. 제가 가능하겠냐 물어봤죠. 그 당시에는 학원에서 이제 등록하게 하려고 갈 수 있어, 빨리 등록부터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신감을 얻고 이제 등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로스쿨 준비를 하게 된 거고, 결국 이제 변호사가 된 거죠. 거창한 어떤 이 정의 실현 이런 거는 사실은 부족하긴 했어요. 처음에 변호사 하기 전에는. 부끄러운 말이겠지만. 그러면 로스쿨을 합격을 하시고, 그 로스쿨에서 그 공부를 하는 그 환경에서 공부를 진짜 많이 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저가 들어갔을 때는 초반이니까 제가 4기거든요. 근데 사법시험 오래 준비하신 분들이 꽤 많이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대생이랑 비법대생이랑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저는 완전 진짜 아예 준비도 못 해본, 드라마에서 나오겠지만 생비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법을 한 번도 공부해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 이제 로스쿨에 들어오는 거를 생비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완전 생비법이었어요. 첫 시험에서는 한 중간 정도 했고,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10%에서 20% 사이에 있었으니까 법이 약간 이제 좀 적성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여러 번 막 이렇게 외워야 되고 막 너무 이렇게 막 보다는 한번 제대로 딱 봐서 이해를 하면 조금 이제 편하게 쓸 수 있는 답안을 그런 편이어서, 공부를 남들처럼 하루에 열 몇 시간씩 하고 그러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학년 되고 나서는 변호사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스탑워치 두고 실제 집중하고 있는 시간만 쟀을 때 한 6, 7시간 나왔어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으로 다 따지면 아마 한 13, 4시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집중만 하는 시간만 하면 6, 7시간. 근데 되게 어려워요. 그렇게 나오는 게. 그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평균적으로 3-4시간밖에 안 나오고, 집중하는 시간만 따지면. 확실히 진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시기가 있으셨기 때문에 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스쿨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저 끝까지 못 보고 한 반 정도 봤나?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는 시점이 아니라 그 변호사로서 로스쿨을 봤을 때, 이 씬은 정말 기억에 남았다, 이런 씬이 있으셨어요? 혹시 보시면서요? 그 드라마가 다른 로스쿨 관련 드라마보다는 고증을 잘한 것 같긴 해요. 실제적인 거기 로스쿨 삶을. 근데 이제 좀만 얘기하면은 판례 어디 몇 호 무슨 이런 게 있고, 형법 300 몇 표심 몇 조에 이런 게 있고, 이런 식으로는 아무도 못해요. 찾아보고 하는 거지 외우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주인공 교수님 배우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막 질문하면서 하는, 그렇게 수업하시는 내용, 네, 이렇게 했는데 이거의 쟁점은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들어와서 책 펴고 책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게 다지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서 쟁점은 여기서 계속 질문식으로 막 문답형으로 하잖아요. 그게 좀 좋아 보였어요. 공부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경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과열되거나 한 건 없었나요? 드라마 보면은 이렇게 미친 듯이 하고 이런 게 보였는데, 실제로도 그랬는지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 얘기는 아닌데 다른 타 뭐 학교에서 좀 경쟁이 심하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저도 소문으로 들었는데 책장 이렇게 넘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오면 여기 뭐 붙어 있대요. 책장 너만 넘기면 뭐 시끄러우니까 조심해라. 좀 예민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해요. 공부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예상하셨겠지만 이제 오랜 공부 끝에 변호사라는 거를 통보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왜냐면 제가 또 이제 변호사 시험 발표 전에 이미 회사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은 변호사 시험 보신 분들이 아니에요. 다 연수원 출신이셨는데 야, 그럼 뭐 긴장해. 무조건 붙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날 엄청 체했어요. 너무 긴장해요. 그 다음날 이제 낮 2시 발표였는데 확인했죠. 확인했더니 이제 발표가 된 거예요. 합격으로. 너무 좋아서 제 이름 뒤에 변호사라는 붙잖아요. 이제 그게 맞아요. 붙는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소초동에 그날 일 하나도 안 하고 계속 그냥 돌아다녔어. 소초동을. 근데 아마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 변호사 그 시즌에 프로그램에 나오시죠. 하트 시그널. 어떻게 그쪽에서 그 출연하시게 되신 거예요? 인스타그램으로 DM이 왔는데 자기네들이 이런 프로그램 설명해 주시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찍으려고 하는데 의향이 있냐 물어보셔가지고 면접을 받고 부모님도 너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됐죠. 실제적인 저의 모습하고는 좀 다르게 잘 꾸며주셔서 결론적으로 참 도움이 됐죠. 저는 그 되게 재밌게 봤어요. 형님이 그 긴장하는 표정, 이게 목 잡고 이런 걸 저는 평상시 습관은 아니니까 저러다 떼 나올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하트 시그널 출연 이후로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만약에 그냥 변호사만 했었으면 지금도 아직 개업도 못했을 거고 어떤 변호사님 밑에서 이제 계속 일을 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냥 문서 작업만 하고 가끔 재판 나갔다 오고 이런 그냥 루틴을 반복했을 텐데 그 방송을 나감으로써 정말 인맥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그 방송 나가기 전이었다면 만날 수 없었던 많은 분들을 알게 됐고 사실 되게 뭐 젊은 청춘 시기에 겪기 힘든 경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막 그런 감정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었는데 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식견 같은 게 많이 넓어질 수 있었던 거 그런 게 참 도움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뭐 쟤는 실력도 별로 없는데 그냥 방송 나갔다가 얼굴 알려져가지고 변호사 일로 엄청 뭐 돈을 긁어 모으고 있다. 근거 없는 소문을 내시는 동료 변호사님들이 계신데 전혀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 방송으로 인해서 제가 의뢰인이 늘고 하진 않았어요. 네. 비슷해요. 사실 그래도 이제 수입 이외적인 측면에서 참 전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궁금한 게 좀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변호사가 됨으로써 어떤 식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지 아시는 기준으로 편하게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제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처음 졸업하고 무조건 6개월 수습을 해야 돼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150만 원 받았어요. 월. 정식 직장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세후 350만 원. 초봉이. 교통비나 이제 식사 같은 거는 조금씩 지원을 받고 이거저거 합하면 아마 세후 400 정도 됐을 거예요. 김앤장, 태평양 누가 들어도 아는 그런 큰 펌이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세후 따졌을 때 월 700~800만 원 정도? 저는 이 컨텐츠에서 또 하나 가져가고 싶은 게 변호사를 떠나서 그냥 살면서 안 힘들 순 없잖아요. 그거를 잡아줬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10년 뒤 일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10년 뒤에 어떤 모습이 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속에 그게 있는데 그거를 하려면 지금 이거는 무조건 해내야 된다. 10년 뒤에 내가 변호사로서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싶고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 10년 전에 이걸 하려면 일단 로스쿨에 들어가야 되니까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뭐 머리도 삭발하고 핸드폰도 없애고 막 그렇게 했던 이유가 그런 10년 뒤에 나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꼭 넘어야 할 허들은 이거다. 어떤 직업이든 아니면 어떤 일이든 간에 최소한 1에서 2년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것만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평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 구독자 또는 로스쿨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거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궁금하시면 이제 여기 3분맨 채널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가서 답글을 좀 달아드리고 하는 식으로라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맨이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 언젠간 터질 것 같아요 이거. 왜냐면 이제 많은 직업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얘기들 겉도는 얘기들이 아니라 그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이제 건드려 주시니까 잘 될 거다. 언젠가 제 영상이 나중에 가서 많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것도 기대를 해볼게요. 저희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 all the places you have been, so today I am tired.